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의 기초에 대해서 금융상식편에 보험은 왜 필요하고 또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장을 시작하기 전에 롯데 손해보험이 지난 14일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 회사는 과익과 상품 소개가 비대면 채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사이버 채널 그리고 다이렉터, 인터넷 영업 등과 일면 비슷하지만 정보통신사업자와의 협업과 기존 손해보험사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캐롯 손해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합작해 만든 회사이죠.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립한 곳인 만큼 모빌리티 분야 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중에 자동차 보험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죠. 캐롯 손해보험 외에 올해 디지털 손해보험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은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경영권을 갖고 삼성화재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사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는 이유로는 내부적 혁신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내부 방침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자체 온라인 채널을 정비하기도 했으나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광의거 온라인 전업 생명보험사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사마다 모바일 채널을 갖고 있어 채널 간 갈등은 성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종 사고나 위험에 부닥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험은 바로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 계약을 맺으면 예기치 않는 우발적 사고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발적 사고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계약자는 이를 위하여 보험료라는 대가를 미리 보험사에게 지급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사고 당사자에게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보험은 바로 신체 손해, 즉 조기 사망 또는 고령이나 질병의 위험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바로 재산 손해, 다시 말해 자기 재산상의 손해나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 그럼 전자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후자는 손해보험 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구분이 어려운 결합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되는 등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생명보험에는 보장 형태에 따라서 사망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양로보험 등이 있죠. 자,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이며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 그리고 보험기간이 사망할 때까지인 종신보험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존보험은 보험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고, 교육보험은 한국에서 개발된 생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 수익자인 자녀에게 학자금과 생활보조금을 납입을 하고 또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계약은
소멸되고 납입보험료는 반납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로보험은 보험 만기 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만기에는 만기 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의 정기보험과 생존보험이 결합한 생사혼합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장을 시작하기 전에 자, 올해 삼성생명의 매출이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해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이 올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흔한 예로 자동차 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우발적 돌발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은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자, 그럼 보험은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들, 여기서 다수의 사람들은 또 기관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발생에 의하여 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고자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각출해서 공동재산을 사전에 우리가 비축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자동차 보험의 예를 들어 정의를 설명하면 동일한 우발적 사고란 자동차 관련된 사고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즉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의 치료비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보험에 드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보험은 어떤 보험이겠습니까? 자, BC 기원전 4000여 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이루어진 선박의 소유주들이 가입했던 선박에 대한 보험인데요. 자, 이는 나중에 우리가 해상보험으로 발전되었다 하죠. 자, 그럼 해상보험에 있어서 육상보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에 나타난 화재보험이죠. 이후 보험은 점차 조직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자, 보험의 필요성. 자, 보험의 필요성은 바로 인적 자본이든 물적 자산이든 모든 자산은 어떤 경제적 우리가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손상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또는 홍수라든지 또 화재 등과 같은 자연과 관련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파트에 그죠? 갑자기 불이 나서 그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거나 또 부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험의 필요성은 바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도구이다. 자,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도구는 바로 보험은 한 개인의 삶이 안전망이 되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와 그리고 건강 또 생활, 경제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해쳤을 때 치료에 의한 도움은 물론이고 가족의 수입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자, 불확실성은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닥치는 위험의 불확실성과 자연의 예측 불가능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람이나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은 가입된 사람이나 재산에 따른 위험의 노출 정도를 저감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액의 우리가 보험료로 인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효용입니다. 자, 이 경제적 효용은 바로 보험 중에는 저축성 보험이 있어서 보험의 고유 기능인 보장과 함께 저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가? 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보험이 있고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보험이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가입할 것인지에서 통상 우리가 매월 내는 보험료가 가처분 소득의 최대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8에서 10% 선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보험의 우리가 이해서 먼저 금융상품으로서의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문 용어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보험과 관련된 전문 용어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두 당사자, 보험자와 피보험자죠. 자, 보험자는 우리가 통상 보험회사를 가리키고 있죠. 자, 보험자는 일정한 거부를 받고 위험부담을 안으며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 하는 자를 말할 수가 있죠. 즉 보험회사가 곧 보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우리가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동부 화재 회사가 뭐가 되죠? 바로 보험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피보험자는 바로 보험 가입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위험 부담을 넘기는 대신에 일정한 겁부를 납부하는 자로 보험 가입자를 말하고 있죠. 자,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보죠. 자, 그럼 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의 기본적인 보험 용어의 이해인데요. 먼저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바로 보험 가입자는 바로 보험자, 조금 전에 보험자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게 위험 부담을 넘기는 대신에 그에 상하는 우리가 보수를 납부하는데 이를 보험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바로 가입자는 매년 보험료를 내지만은 암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매달 보험료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통상 우리가 화재보험의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손해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손해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이죠. 자, 그럼 보험료와 보험금인데 이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자,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을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보험금이죠. 자, 그럼 보험금의 금액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상 보험금액으로서의 약정된 것이 그대로 지급되지만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사항이 조금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돈 내는 기간과 보장받는 기간에 따라서 바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보험료 납입 기간은 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 기간과 이어서 설명하는 보험 기간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험기간이 60세에 같이 끝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보험료 납입은 60세 끝나고 보험기간은 80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보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자처럼 우리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야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보험을 특히 정기납입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험기간은 바로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보험사고가 나면은 바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첫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우리가 암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만이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위험기간 또는 통상 책임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보험 만기는 보험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보험기간 만료일에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보통 1년을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갱신형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012년 전 만기까지는 3년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했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보험료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바로 보험의 원리에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반대급부의 원칙이 있죠. 그죠? 자, 보험은 어떤 원리에 운영되는 것일까? 자, 보험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이 대수의 법칙은 우리가 통상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현상들은 우리가 통상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여러 번 관찰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해 보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부터 6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만 나올 것이죠. 그죠? 자, 두 번 던지면 그럼 1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6,000번을 던진다면 통계적으로 어떤 특정 수사가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 즉 1000번으로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대소의 법칙이다. 자, 이는 사람의 수명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 개개인의 수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망자 수명을 통계로 정리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에서 사망자 비율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숫자는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데 개개인은 바로 그 숫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를 바로 기초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수가 있죠. 자, 앞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직업별 평균 수명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료에 우리가 근거해서 언론인의 보험료는 종교인보다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자, 직업별 평균 수명 통계는 바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수명이 우리가 종교인은 수명이 아주 길죠, 그죠? 통상적으로 82세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인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가 소위 어떤 우리가 무소유였던 그런 부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언론인 부분이 평균 수명이 낮죠, 그죠? 언론인, 작가, 또 우리가 체육 선수, 예술인, 연예인, 고위공직자, 그죠? 법조인, 기업인, 교수, 정치인 부분에서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 수지 상등의 원칙은 바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만일 이런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의 보기는 우리가 통상 수지 상등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 급부의 원칙.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바로 레식스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법칙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보험료는 사고 발생의 확률 곱하기 바로 보험금이죠. 그래서 사고 발생의 확률이 우리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법칙들은 우리가 먼저 위험 분담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료로 일부 사람들이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이죠. 바로 이득 검증의 원칙은 주로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보험사고 시에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 만일 손해액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면 보험 사기 등과 같은 고의적 보험사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1강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험료의 책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